2차 대전까지 군함의 무기는 한 포가 절대적이었다. 7.6mm 기관총탄부터 무려 460mm 주포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한포가 군함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디오여진 미사일의 출현은 함대 무기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엎어놨다. 한포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었고 각종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등장했다. 이 시스템들 역시 다양한 진화를 거치며 현재는 항상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현대 전투함의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로 자리 잡았다. 오늘은 다양한 함상 발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발사 시스템의 시작과 진화. 일단 제트기 시대가 시작되자 각종 함선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공방어가 되었다.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항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무기로 함선을 공격하는 제트 전폭기의 출현은 기존의 운동 에너지탄을 쓰는 대공포로서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함선 역시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수밖에. 하지만 초기에는 단순한 적외선 추적 방식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함선에 탑재해 사용했다. 대충 비슷한 시기인 1960년 대중반의 대공 시스템들이 함정에 배치되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스캣은 최초의 함상 발사 대공 시스템이었다. 영국이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은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예전과 같은 수상함대 특히 항공모함을 미국과 같이 대량으로 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함대에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전투함 자체가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다. 티켓은 독특하게도 사람이 조이스틱을 이용해 유도하는 미사일이었다. 그러나 빠른 제트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유도 방식이어서 후에는 레이더 포밍 방식으로 바뀐다. 쉽게 새 발사 시스템을 보면 4기의 미사일이 발사 플랫폼에 장착되어 있다가 적기가 접근하면 플랫폼의 방향을 전환해 발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사일이 전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데 후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낸 대가를 치른다. 최초의 함대공 미사일 시계. 재장전이 매우 어려운 방식이다. 이후 영국은 시다크 미사일과 시울프 미사일 등 함대공 미사일을 연이어 개발한다. 함대공 미사일과 함께 1960년대부터 쏟아진 대학 미사일의 위협 때문이었다. 항공기에 비해 훨씬 작은 정규적인 대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추적 시스템과 빠른 기동성을 가진 미사일이 필요했고 시다트와 시울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다만 발사 시스템이 문제였다. 시다트와 시울프 역시 핵과 마찬가지로 미사일의 플랫폼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포클랜드 전쟁 당시 좋은 남극해에서 작전하던 영국 함선의 시라트와 시울프 중 일부가 결빙으로 인해 작동 분리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시울프의 경우 개량형부터는 수직발사관 시스템을 이용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함대공 미사일인 RIM-7C 스페로우 시리즈 역시 초기에는 미사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으나 곧 캐니스터 안에 수납되어 탑재되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프랑스제 함공 미사일인 크로탈 시스템은 처음부터 캐니스터에 수납되어 나왔다. 하지만 기존의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에는 더 결정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다. 하나같이 발사 후 재장전이 무척 힘든 편이었다. 즉 한 번이 대공 교전 후에 연속적인 교전이 불가능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간신히 지키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자동장전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시다트 함대공 미사일은 미사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작동 불량이 종종 일어났다. 프랑스군의 크루달 함대공 미사일용 미사일 본체를 캐니스터 안에 넣긴 했지만 재장전은 지극히 불편하다.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의 재장전 모습. 일일이 수작업이 필요한 비효율적 방식이다. 대항 미사일 발사대. 대한 미사일 발사 시스템도 최초에는 한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다. 서방에 비해 수상함 세력이 열세였던 소련 등 공산권의 함정들이 대량의 소형 고속정을 배치하면서 이런 경향이 심했는데 스틱스 미사일이나 중국제 카핀 실크함 미사일 등은 외부에 완전 노출된 채 운용되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많았는지 80년대 이후 미사일 고속정 등에는 대한미사일이 캐니스터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실 대한미사일은 함대공 미사일과는 달리 방향 전환도 할 필요가 없고 일단 대충 발사시키면 되기 때문에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대충 함정 좌우를 향하도록 캐니스터를 배치한 후 그 안에 대한 미사일을 수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첨단 함정인 이지스함에도 이 방식은 여전한데 최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주멀드급 구축함은 함대공 및 대함 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수직발사관에 수납하여 피부에 전혀 플랫폼을 노출시키지 않아 궁극의 스텔스성을 살렸다. 캐니스터에 수납되기 직전에 실크홈 대함 미사일 초기에는 외부로 노출되기도 했었다. 하푼 함대함 미사일의 발사 모습.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만큼 복잡할 필요가 없다. 미 해군 당국의 예산에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는 주멀드급 구축함 대형 및 대공 미사일을 전부 수직발사관에 수납해 끝까지 스텔스성을 추구했다. 함상 발사 시스템의 트렌드 수직발사 시스템. 앞서 언급했던 함대공 미사일의 재장전 문제를 자동장전 장치로 해결하는 듯 싶었다. 최초의 이지스함인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함 베이스라이넌 함정들 4척에는 주무장인 엑센트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AK-26E 연장 미사일 런처를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발사대 2개의 장전된 미사일을 쏘고 나면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워 갑판 밑에 탄약고로부터 자동 공급되는 미사일을 재장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대 해상전에서는 여전히 유연성이 부족한 방식이었다. 즉 적 항공기와 대한 미사일의 동시다발적인 공격과 함대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적합한 방식이다. 보통 함대의 구성에서 보급선 등은 대공 무장을 탑재하기 어려운데 이런 비무장 함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공 위협에 더욱 순발력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 더욱이 기계적으로도 복잡해 고장의 위험성도 컸고 미사일이 불량 또는 불발일 경우에는 해당 발사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의 해상전은 적대한 미사일이나 전투기 함선 등이 스텔스와 고속화가 되면서 대응 가능한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대응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다. 이 문제를 수직발사 시스템이 해결했다. Vlet으로 불리는 수직발사 시스템은 한마디로 경납고에서 직접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사일 발사 대응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다음 목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외부 구조물을 단순화함으로써 스텔스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수직발사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 세계의 함정들은 물론 러시아, 중국 등 웬만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들의 최신 함정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단 북한은 그런 것도 없다. 엑센트 미사일의 초기 발사 시스템. 이 연장 자동장천 시스템이 있지만 생각만큼 순발력 있는 대처가 불가능했다. 레스의 모습. 최근에는 함대공 함대함 및 함대지 미사일 모두를 수납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CIWS 시스템은 클로스인 웨펀제 시스템의 약자로서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뜻한다. 함정이 자신만을 방어하는 한 방공에 사용하는 무기체계로서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최종적 근거리 방어 수단이다. 주로 골키퍼나 펜낭스 같이 20에서 30mm 기관포를 써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을 요격한다. 러시아의 카시탄 팔마와 같이 30mm 게틀링과 대공 미사일을 혼합한 시스템도 있으며 RIN 116램은 대공 미사일이지만 하는 역할이 시아 더블S와 동일해 통상 IW 유닛으로 분류된다. 레벨 밸런스 마운트의 얹은 S계열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시아 분류에 쓰이다. 옛날 전함들이 다수의 대공포를 활용했던 전술과 비슷하게 전투함조의 희망을 형성해 보호할 때도 있지만 CIWS는 컴퓨터 및 레이더 조준으로 무기를 관제해서 미사일의 예상 궤도를 조차 사격하기 때문에 방어기 전에 탄막 형성을 하던 대공방어 방식보다 요격 확률이 훨씬 높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된 고속정이나 자폭 테러용 고무보트에 대해서도 자동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유럽의 골키퍼 시스템. 우리 해군이 애용하는 시스템이다. 20mm 밸런스와 램을 결합한 SA 프레임 시스템. 러시아의 가수 한세아의 더블 웰스 시스템. 30mm 게틀링 기관포 2문과 6발의 단거리 요격 미사일을 결합한 강력한 시스템이다.
이미 전술용 정찰체계 마이크로 위성 발사 외 미 육군이 전투 여단의 상황 인식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캐스트렛 I 전자공학 마이크로 위성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했다. 미국은 최근 상업용 재보급 서비스 임무를 위해 드래곤 보급용 우주선을 발사했다. 이 우주선에는 약 3톤의 보급품과 캐스트 I 위성과학 연구조사를 위한 250가지의 중요 임무 지원 물자가 탑재됐다. 캐스트렛 I 위성은 전술용 전자광학 정보 감시 정찰책이다. 미 육군은 위성을 이용해 본토로부터 신호를 중계할 필요 없이 이하 여단의 실시간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하는 군사적 용도를 시연할 계획이다. 국제우주정거장 승무원들이 위성을 조립해 지구 저궤도에 배치하고 위성이 궤도에 도달하면 전원이 자동 작동해 신호를 수신한다. 위성의 주탑재체는 중해상도 전자광학 영상책이다. 또 통합명령 데이터 및 처리체계 자세 제어 장치 전력을 위한 태양광 패널을 구비했다. 미 육군은 캐스트렛 I 위성이 정지궤도 위성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도 원거리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전하는 부대의 영상 지원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은 일반적으로 먼 곳에 있어 무전기나 휴대용 무전기 지상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 반면 캐스트렛 I 위성은 X밴드 수신용 안테나를 구비한 휴대용 장치나 랩톱 컴퓨터로 지속적인 교신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미국 중형 전술 차량에 레이저 무기 설치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스트라이커 장갑차. 미 육군이 2020년 대초까지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중형 전술 차량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고출력 레이저는 먼 거리에서 드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날아오는 로켓약 포탄 박격 포탄을 요격할 수 있다.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8륜 구동 장갑차에 설치된 저출력 레이저와 개조한 화물 트럭에 설치된 고출력 레이저 등 두 가지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다. 2021년 50kW급 레이저 무기를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해 시험하고 2022년에는 중형 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한 고에너지 레이저 전술 차량에 100kW 레이저를 설치해 시험할 계획이다. 러시아 노후화된 N1938 신형 M192,2122mm 경곡사포로 대체 3,100kg에서 1,300kg으로 산악부대 해병대 염두에 두고 개발한 39,122mm 경곡사포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의 자회사인 우랄바구원자보드가 M390 경국사포를 개발했다. M3900는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인 노후화된 N1938 곡사포를 대체할 전망이다. 기존의 M1938 곡사포는 중량이 3,500kg이다. 신형에선 162 곡사포는 이동모드 기준으로 1,300kg에 불과해 이동이 쉽고 전장 전개 시간이 60초 미만이어서 공격부대에 배치되면 직접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 M390는 곧바로 파편탄 대전차 고폭탄 파편형 포탄 등을 포함해 M1938 곡사포의 모든 포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사거리는 8.6km로 120mm 박격포 사거리를 능가하고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다. 또 120mm 파편탄은 120mm 박격포 코프 파편탄보다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390는 무거운 견인 곡사포와 자주포를 운용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효과적이며 산악부대 해병대 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 신형 단거리 전술 방공체계 T시트 공개 대만 국립중산과학연구원이 적어도 중고도에서 비행하는 모든 형태의 항공 플랫폼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 방공체계 시트를 공개했다. 이 방공체계는 레이더가 통합돼 이동정지 표적을 동시에 획득 식별한다. 전장에서 운용하는 방공체계는 표적 획득 레이더 지휘통제센터 40mm포 및 지상발사 T시트 방공체계로 구성된다. 체계 내에서는 유선 무선 통신체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격통제체계 인터페이스는 NCSIST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컨테이너 발사관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4발을 탑재한다. 인도 주력전차 T의 획기적 성능 개량. 인도 육군이 주력전차 T-90S의 3세대 대전차 유도미사일 체계를 사용한 화력 성능 개량 사업과 고고도 전장에서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듈식 엔진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표준 T-90에서는 러시아가 설계한 대전차 유도미사일 체계 구현 119 리플렉스를 발사할 수 있다. 이 플렉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m에서 4000m이며 최대 사거리 도달 시간은 11.7초다. 반면 신형 미사일은 관통 깊이가 800에서 8050mm이며 정지 기동 표적에 대해 주야간 조건에서 최대 사거리 8km까지 명중시킬 수 있다.